9월 24일 이제 그렇게 뜨겁던 폭염의 여름도 지나가고 좀 더디게 왔습니다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싸느라고 이불이 필요한 계절이 됐죠. 그동안 제 방송을 늘 청취하시고 또 주변에 전파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를 위험한 발상 두 국가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지난 9월 17일이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소위 남북한의 군사합의를 협정한 6주년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 대통령 문재인과 그 휘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식에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북한이 김정은이 주장했던 두 국가론을 주장했어요. 국가론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다 여기저기서 국민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원로 정치인이라든지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사람도 적합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발상은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중에 그런 여론이 분분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두 국가론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라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다가 45년 해방을 만났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그 당시 우리 상황은 일본 식민지니까 패전국 입장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진주했어요. 그게 군정 3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유엔의 발의에 의해서 단독 선거를 했고 재헌 헌법을 만들어서 48년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소련에 준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출범합니다. 그게 구구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형식적으로는 남쪽에 정부가 생기니까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정권을 만들었다 이러지만 이미 46년에 소련 정치장교 스티코프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전부 다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정권을 다 만들어 놓고 형식을 취하면서 남쪽에 소위 단독 정부를 주장한 것처럼 주장한 거예요. 그것이 48년 4월 달에 있었던 남북 제정당 사회단지 연석회의, 거기에 김구주석, 김규식 박사 이런 분들이 갔다 와서 소위 남북 합작 정부를 강하게 주장했고 우리 이승만 정부의 단독 정부론을 비판했던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에 대해서 남조선이라는 용어를 삭제해버리고 남쪽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더니 적대국가라는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한민족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군사력을 동원해서만 남조선을 평정할 수 있다. 통일은 이제 연방제니 민족은 하나니 뭐 백제서 한라니 이런 개념을 전부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미 평양에서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조선 언어 배격법까지 나왔어요. 남조선 문화를 동경하거나 동조하지 마라 그런 얘기야. 그게 바로 일종의 언어가 사상을 형성하니까 적대 사상 배척법이 생겼어요. 평양 언어가 표준어지 서울 언어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오빠니 자기니 이런 용어 쓰는 것 자체도 처형의 대상이 돼요. 정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벌에. 이게 얼마나 회계망측한 짓입니까? 자기 선대들이 끝없이
조선은 하나다를 주장했는데 그걸 배격해서 선대들이 이루고자 했던 이데올로기를 부정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실천 이데올로기, 그것만이 인민을 중심한 인민 정치의 핵심이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수해지구도 보드를 타고 현장을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인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처럼 밥을 먹여야지, 인민에게 자유를 줘야지. 여행 자유도 안 주고 언어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딱히 종교 자유를 말살해버렸다 이게. 그게 무슨 사람이 사는 사회냐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다니는데 이런 체제를 굳히면서 남쪽을 무력 대상 국가로, 공격 대상 국가로 딱 핵을 보유한 입장에서 위협을 주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두 국가론 위험합니다. 저체 왜 위험하냐?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없어져 버려요. 통일은 우리의 비전이고 내일이고 우리의 가치예요. 한민족이 신라 통일 이후에 1300년을 유지했는데 갈라져 살아야 할 이유 하나 없어요. 그나마도 우리가 분단됨으로써 민족이 얼마나 허약해졌습니까?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공중이나 바다로 가지 않고는 철도는 갈 수가 없잖아요.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희소리도 있고 각종 광물질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 남쪽에 기술 자본이 있어요. 그거 합쳐보세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 되겠는가. 자원 때문에 쩔쩔매면서 남의 나라 광산을 허덕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저렇게 비참한 철통 같은 독재 밑에 살아야 됩니까? 남쪽 드라마 봤다고 총살령을 당해요. 인민재판과 같이. 이런 비참한 나라에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동포들이. 탈북민들의 자유를 느끼고 사는 것 좀 보세요. 얼마나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왔는가. 지금 북한의 MZ세대들이 이제 자유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 언어 배격법을 쓰는 거예요. 평양 문화 언어를 전승해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헌법에 우리 영토가 유일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 땅이에요. 그렇게 영토 규정을 해놔야 북한 정권이 종말을 고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평화공이라든지 주변 국가가 점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한 근거가 우리 영토 주권을 해야 돼요. 그것이 헌법적 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제4조에 우리는 남북한 분단을 극복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이게 헌법적 조항이에요.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반드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의무를 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 94조에 가면은, 92조죠. 가면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둔다고 그랬어요. 평화통일을 정책을 건의받아가지고 늘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을 추구하도록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헌법 조항이에요. 이런 두 개 국가론 발상은 헌법을 완전히 배신한, 헌법을 배격한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같으면 중대한 국가 반역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학자들이 토론회장이나 이런 데서 또 정치인의 단순한 발언은 될 수도 있다 가능하더라도 어떻게 기념식장에서 마치 정당을 대변하는 것처럼 두 국가론을 주장할 수 있냐 이거야. 김일성이 바로 1년 전에 주장한 이론이 여기 와서 합법화되면은 얼마나 북한 동포를 옥죄는 근거를 또 제시하겠어요. 봐라, 남조선도 이런다, 남쪽도 이런다, 대한민국도 이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런 위험한 발상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영원한 꿈, 비전, 내일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걸 철저히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두 국가론 그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은 정권 종말적 차원에서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의 통치가 불가능하니까 남쪽에 적대 감정을 갖게 만들려고 그런 위험을 발상을 해서 선대들의 논리도 배격해버리고 민족 자체를 아주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위험은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걸 받아가지고 마치 북한의 대변인처럼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정치적 위기, 사상적 위기에 와 있느냐. 북한에 자유가 있습니까?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냐고, 신앙을 할 자유가 있냐고요. 마음대로 거주전을 할 수 있습니까? 토대가 무시된 사람이 빨치산 줄기나 백두산 줄기가 아닌 사람이 출세할 수 있냐고요. 어떤 명문대학 좋은 자리 갈 수 있냐고요. 최근에 다행히 한라산 줄기라고 탈북민들이 송금을 하니까 그 송금의 영향에서 주변에 부가 넘치는 걸 보고 비로소 한라산 줄기란 말이 유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노동당과 맞먹거나 그 외에 있는 소위 장마당이 있듯이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발 우리 정치인이나 특히 군대 내부의 어떤 정보를 빼먹고 이런 아주 탈군대적인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부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 위험한 발상, 두 국가론의 실체를 오늘 규명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